동중국해에서는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탄화수소 분지를 놓고 동중국해와 접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에 대하여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동중국해와 접하고 있는 각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해상 청구를 알아볼까요? 중국, 일본, 대만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도 7강국과 이 청구권에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동중국해 청구권을 살펴봅시다. 중국의 영해를 결정짓는 직선기선은 지금 보시는 선입니다. 이 직선기선에서 시베리아까지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중국의 영해입니다. 바다의 자원 탐사 및 개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 직선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포함합니다. 국제 분쟁에 도움이 되는 영토의 범위에 관한 영상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각국은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륙붕의 범위는 유엔의 협약에 따라서 대륙 사면 끝부분에서 최대 60해리까지 이내의 해저를 말합니다. 중국이 유엔에 부분적으로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은 이 선입니다. 이 선 외에도 자신들의 대륙붕을 주장하기 위해서 4개의 프로파일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대륙붕의 바깥 한계가 오키나와 해구 아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프로파일 라인을 그었습니다. 1998년에는 자신들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키나와 해구선까지 중국의 해양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오키나와 해구선은 유엔에 제출한 선은 아닙니다. 오키나와 해구는 대만의 북동쪽에서 일본의 규슈 서쪽까지 이어지는 폭이 100km, 길이는 약 1000km의 분지로서 최고 깊이는 약 2300m나 됩니다. 이 해구의 북쪽에는 석유와 가스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동중국해 분지가 있습니다. 이 해구의 바깥까지를 중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동중국해 분지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이 영토 분쟁 중인 갸오이다오 섬은 여기입니다. 바깥선은 12해리 선입니다. 일본은 센카쿠라고 부르고 대만은 갸오이타이라고 부르는 이 섬들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해상 청구를 알아볼까요? 일본의 직선기선은 이 선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시작하는 직선기선은 이 선입니다. 이 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일본의 영해입니다. 대한해협에 그어진 이 선은 1974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에 따라서 합의된 한일 대륙붕 경계선입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지금 보시는 영역입니다.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동중국해 분지가 양쪽이 주장하는 EEZ 안에 있습니다. 동중국해 분지에는 우리나라가 1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중간선이 이 라인입니다. 대만도 이곳에 자원개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이 주장하는 EEZ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권리 주장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가 1996년 유엔에 제출한 EEZ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EEZ 내에서는 인공섬이나 시설물 그리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자원 개발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 1차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은 이 선입니다. 1차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은 제7강고의 하단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2012년에 추가 제출한 부분 대륙붕 한계선은 이 선입니다. 우리의 EEZ도 동중국해 분지의 동쪽 끝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법상 우리는 이곳에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각국의 자원 개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먼저 뛰어든 나라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제4강구, 5강구, 6-2강구 그리고 제7강구가 동중국해 분지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개발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는 당시 국제 판례는 대륙 연장론에 따라서 대륙붕 연장선까지 자원 개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0년 7강구의 영유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대가 심했고 당시 탐사 기술과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공동 개발하는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고 50년간 일본과 공동 개발하기로 합니다. 제7강구의 공식 명칭은 한일 공동 개발구역의 영문 약자를 따서 JDZ이라고 합니다. 이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됩니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이곳에 시추를 시작해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곳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을 선언합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협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가스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9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영토 분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중국과 일본은 2009년 수백 쪽에 달하는 대륙붕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지만 당시에 우리는 8쪽의 보고서만 제출했고 2012년에서야 정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양법 기준이 점차 바뀌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EEZ 중간선 기준이 선택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중간 수역은 여기까지입니다. 2028년 한일 간 대륙붕 협정 만료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7강구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동해유전은 우리의 EEZ 내에 있으니 언제든지 우리가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보다 수십 배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일본은 이곳에서 석유자원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일 공동 개발구역에서의 탐사는 1986년 중단되었고 일본은 제7강구 바로 옆에서 자체적으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본의 탐사 지역입니다. 2005년 일본의 제국 석유회사가 중일 중간선 부근에 3곳의 탐사권을 얻어 시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7강구 바로 옆 827m 지점에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중일 공동 개발구역을 설정합니다. 중국은 이미 여기 동중국해 분지를 17개 서브 분지로 나눠 이곳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브 분지에는 탐사 중인 곳도 있고 생산 중인 분지도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직 탐사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구역입니다. 도트로 표시된 것은 중국의 시추공 위치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지도는 시우 해구의 중국 측 석유 및 가스 발견 과정 보고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중국해에서 두 나라도 EEZ를 놓고 심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키나와 해군 남쪽까지 자기들의 대륙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200캐리 선을 자신들의 EEZ로 주장합니다. 2012년 일본은 EEZ 중간선 분할을 제안하였지만 중국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선 경계에서 중국이 시추를 시작했고 가스전이 확인됩니다. 1995년 중국은 이 중간 경계에서 춘샤오 가스전을 발견합니다. 춘샤오 가스전은 중간선으로부터 불과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EEZ이 겹치는 지역 근처에서 중국이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시우 해구에는 약 10bcm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사용량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더 탐사하여 가스전을 개발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은 춘샤오 가스전으로부터
47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된 가스는 닝보와 상하이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은 다시 중국에게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합니다. 2005년 춘샤오 가스전이 완공되었고 하루 912방미터를 닝보로 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지점이 중국이 개발한 유전가 가스전인데 모두 900m에서 1500m 깊이로 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점들이 가스 생산을 위해 해양에 설치한 플랜트의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 사용되고 있는 지도는 링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줌인 하시면 매우 상세한 레벨까지 드릴다운 할 수 있고 지도의 유형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중국해의 자원 개발을 두고 중국과 일본은 늘 티격태격 다퉈왔습니다. 2007년에는 중국이 칠강구 바로 옆에 룽징 가스전을 시추하자 일본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섭니다. 한일 공동 개발구역의 가스와 석유가 지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국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1985년 중반부터 룽징 1, 2 유전을 시추해 왔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드러나는 항의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공동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춰온 일본은 중국의 인근 지역 탐사로 한일 공동 개발 구역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의 공통점은 석유와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스피해 주변국도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중국해에서의 자원 경쟁은 또 다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중국해 말고 바다 및 자원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곳이 또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북극해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도 제작 중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